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의 분갈이 수다는 아주 초보 원예 초보분들, 분갈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기본부터 알아가는 그런 분갈이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면 좋겠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분갈이 주인공은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 무늬 몬스테라 친구예요. 안녕. 이 친구는 제가 이파리가 요만할 때 샀던 친구인데요. 요만할 때 완전 유묘, 아주 어린 식물을 유묘라고 하는데 요만할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 화분에서 아주 잘 자라줘서 이렇게 찐잎이 나올 때까지 컸어요. 근데 지금 분갈이를 해줄 때가 돼가지고 이 밑으로, 뿌리가 이 밑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분갈이를 해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예쁜 무늬 몬스테라를 더 잘 크게 해줄, 이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큰 화분으로 옮겨줄 예정입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사실 몬스테라가 키우기 제일 좋은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이렇게 델리시오사 이런 초록 몬스테라부터 시작해서 무늬 몬스테라, 그리고 뭐 나중에는 알보까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알보하고 무늬 몬스테라 차이를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약간 색깔이 무늬 몬스테라가 조금 더 노리끼리한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알보는 조금 더 새하얀 하얀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늬 자체도 보시면은 알보가 조금 더 길쭉길쭉한 무늬, 산반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 컨스틸레이션, 무늬 몬스테라라고 불리는 타이 컨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점박이가 조금 더 별자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무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컨스틸레이션이 별자리라는 영어 뜻이잖아요. 그래서 타이, 태국에서 만든 품종이기 때문에 타이 컨스틸레이션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불고 햇빛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유묘 하트 이파리에서 이렇게 찐잎이 나오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야지 이 가운데 구멍, 콧구멍이라고 하는 여기도 동그란 구멍이 생기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친구를 그냥 한 2배 정도 큰 토분에다가 바꿔줄 예정입니다.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게 이 블리스볼 큰 화분 데리고 왔는데 이 갈색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것도 블리스볼인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여기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또 나왔었던 컬러감이 있는 노란색 이 토분에다가 할 건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다 아끼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토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폿에 있는 이 파란색, 굉장히 애쉬블루라고 하나 이거를? 이 파란색도 제가 얼마 전에 샀었거든요. 여기다가도 했었는데 이 무늬 몬스테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늘색이. 그래서 여기다 할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 토분하고 크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더 다른 하얀색 식물을 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노란색? 노란색 블리스볼. 이거는 흰색 무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트모스만 너무 넣지 않으면은 흙물이 그렇게 또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어때? 흙물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쁜 블리스볼에다가 옮겨줄 예정이고요. 지금 뿌리 그 기근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얘를 꼿꼿하게 일자로 세워주려고 기근이 나오면 이렇게 다 흙에다가 박아주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박을 곳이 없어서 드디어 얘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될 친구인 거죠.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흙 배합을 사실은 아무렇게나 하셔도 사실은 잘 자라요. 몬스테라가 제일 순둥순둥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판매하는 원예용 상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한아름 상토를 쓰는데 이마트 같은 마트, 그냥 가까운 마트 가시면은 아마 흙 상토를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요즘에는 막 스페인 흙, 독일 흙, 정말 많은 나라의 흙들이 막 나와 있는데 제가 써본 건 그냥 한국산 한아름 상토, 한아름 상토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펄라이트라든지 피트모스라든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그런 흙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원예용 상토 하나 사셔서 그대로 분갈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과습이 올 수 있어요. 과습이 이제 상토만 넣게 되면은 흙의 통풍이 좀 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또 섞어주는 거는 펄라이트 하얀색 진주함을 고온으로 부어가지고 이제 물 빠짐이 좋게 돼서, 이거는 이 흙은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바로 그냥 내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이렇게 보이는 하얀색 알갱이 있죠? 이게 바로 펄라이트인데, 이게 지금 상토에 들어있는 것보다 저는 이제 빨리 키우고 싶은 여물대 식물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 소립, 중립, 대립이 있는데, 처음에는 소립을 그냥 막 쓰다가 요즘에는 또 대립으로 바꿨어요. 알갱이를 조금 더 크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중립으로 바꿨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리스라는 비료 성분이 들어있는 알갱이가 좀 큰 일본흙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누가 써보라고 줬는데 좋아서 계속 쓰고 있고요. 근데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만 섞는 편이고, 그리고 오키아타 바크를 얼마 전에 50리터짜리를 샀습니다. 오키아타 바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나무 껍데기예요. 나무 껍데기를 말린 건데, 이제 이런 몬스테라나 안스리움 같은 열대 식물 같은 경우는 나무에 착생해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무 껍데기를 오키아타 바크를 섞어주게 되면은 이것도 통풍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키아타 바크가 없어서 계속 요즘에 분갈이를 미루다가 드디어 오키아타 바크 50리터가 와서 분갈이 수다를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실내에서 하는 가드닝은요, 여름에 해도 분갈이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바깥에서 하는 분갈이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대부분 25도에서 30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분갈이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원예용 상토 하나로만 분갈이 해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초보분들일수록 식물을 많이 죽이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저와도 토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토분 같은 경우는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물을 좀 잘 챙겨주시기만 하시면은 뿌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리라든지 도기 화분, 도자기 화분 혹은 플라스틱 이런 것보다는 토분에 키우시면은 조금 더 아마 가드닝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치트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일부러 이제 너무 물마름이 빨라서 도기 화분이나 유약분 같은 이제 여기에다 이제 유약을 한 번 더 발라서 이제 통풍이 조금 덜 되는 그런 화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예쁘기도 하고 백화 현상이나 곰팡이 같은 현상이 좀 덜 일어나기 때문에 유약분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에게는 저와도 토분 이런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난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갱이가 큰 난석이라든지 마사토 같은 경우를 밑에다가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풍이 좀 되지 않는 화분에 배수층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유약분이라든지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배수층을 만드는데, 이런 토분 같은 경우는 배수층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더 식물들이 빨리 자란다는 연구를 하신 블로거분도 있고, 저도 키워보니까 배수층을 만들다 보면은 너무 빨리 뿌리가 막 밑으로 나와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든 혼합흙을 가지고 이 믹스 흙을 가지고 바로 심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바로 분갈이 해볼게요. 뭐 별거 있나요? 분갈이 진짜 쉽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일수록 분갈이해서 내가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식물은 강인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들어서 더 오래오래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식물들 굉장히 더 막 뿌리찍기라 그러죠. 그런 번식 방법도 있는데, 뿌리찍기 그냥 쫙쫙 손으로 그냥 쫙쫙 찍고 막 그래요. 처음에 막 칼도 막 알코올로 소독하고 막 그런데 점점 소독도 안 하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깔망, 다이소라든지 마트라든지 인터넷에 있는 깔망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구멍이 커요. 토분은 구멍이 커서 큰 깔망으로 깔았고요. 자,
자, 봅시다. 얘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빼볼게요. 타이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좀 안 빠지는 식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겉에를 케이크 칼 같은 거 있죠. 케이크 칼이 좋기도 하고 이런 모종삽으로 겉에 뿌리가 아주 활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얘도 좀 오래돼서 이 화분에 지금 붙었거든요, 뿌리가. 그럼 약간 뜯어내야 되죠. 이렇게 넣어서 분리를 해줍니다. 너무 오래 내가 안 해줬나 보다. 응? 완전 붙었네, 화분에. 화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이 화분은 가르니에 앨리스 화분인데, 가르니에도 요즘에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아휴, 완전히 붙었어. 와우, 역시 분갈이를 해줄 때가 너무 지났네요. 미안해라. 잘 자라고 있었구나. 너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니? 이렇게 분갈이 오래 안 해줬는데. 밑에 이렇게 서클링이 생겼다고 하죠. 더 이상 뿌리가 갈 데가 없었고 이 밑에서 이렇게 도는 걸 서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미안하다. 빨리 해줬어야 했는데. 깔망을 먹고 있었어. 미안하다. 약간 밑에 3분의 1 정도는 떼어져도 괜찮아요. 너무 뿌리가 또 많으면은 이제 또 다시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뿌리를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 두꺼운 뿌리 같은 경우는 잘라주시면은 뿌리가 더 많아지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뿌리를 잘라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 지금 얘가 완전히 지금 흙을 다 안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에는 좀 흙이 있었네요. 잘 자란다. 예뻐 예뻐. 너무너무 예쁜 뿌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잔뿌리들이 많아야 건강한 식물이 되거든요. 이 굵은 뿌리 같은 경우는 지탱을 하는 뿌리고요. 이 잔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니까 잔뿌리가 많은 식물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삼지창 같은 꼬챙이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저기 안 꺼내서 그냥 손으로 무식하게 하려고요. 아, 흙냄새 되게 좋다. 이렇게 건강한 식물 같은 경우는 토분에 키우게 되면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안 생겨가지고, 건강한 식물일수록 이렇게 흙냄새가 되게 좋아요. 이 흙냄새가 지오스민이라는 성분이래요. 그 지오스민은 이제 선태류가 여기에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 나쁜 것들을 분해를 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성분이 지오스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지오스민을 이제 냄새를 맡으면은 이제 산림욕 하듯이 혈압도 내려주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흙 냄새가 나면 좋겠죠. 근데 막 흙도 막 날리고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약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풀어줘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뿌리가 나와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도 해야 되지만, 이제 농장에서 바로 사온 식물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연질분에 담겨 있는 식물들도 바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택배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해주셔도 좋고요. 바로 해주셔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바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안에서 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흙들은 좀 털어주시고 바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60%, 한아름 상토 60%랑 아이리스 10%, 펄라이트 20%, 아 맞다, 훈탄도 넣었어요. 훈탄 안 넣으셔도 되고요. 훈탄도 한 5% 정도 넣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흙을 조금씩 넣으시면은 재밌습니다.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100% 원예 상토로 해주셔도 되고, 오키아타 바크도 한 20%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믹스율이 좀 다른데 다 잘 자라더라고요. 관심만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은 식물들은 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예뻐져요. 식물들은 예뻐지니까 여기 예쁜 로고 앞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싶으면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다.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도
얘도 과습이 좀 잘 오는 애예요. 알보랑 무늬몬스테라는 그냥 일반 초록색 몬스테라보다 과습이 좀 오는 친구라서 화분을 또 너무 크게 해주면은 과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배 정도만 큰 화분으로 옮겨주는 거고요. 지금 펄라이트랑 오키아타 바크 같은 배수를 좋게 해주는 성분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냥 예쁘다. 블리스볼 너무 좋아. 이번에도 나온 갈색이랑 빨간색 그 토분이 이제 많이 써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아시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토를 저는 이제 김치통에다가 넣고 쓰는데 너무 편해요. 손잡이도 있고. 여기다가 통에다 놓으면 습기가 차요, 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토는 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습기가 차서 놔두게 되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찍 빨리 쓰려고는 하는데 저도 한 50L짜리를 사서 쓰기 때문에 한 계절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습제 넣으시면은 습기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습니다. 너무 제습제를 넣는다 그래서 흙이 촉촉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냥 막 물이 줄줄줄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습도가 없어지는 정도라서 제습제 통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아요. 곰팡이 안 생기고 나쁘지 않습니다. 흙을 지금 화분에 맞춰서 다 딱 했고요. 지금 흙은 지금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딱 강인하게 잡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다 이제 물을 한번 다 주고 방근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요양해가지고 놔두시면 이제 흙의 뿌리가 활착이 돼서 이제 딱 강인하게 자리가 딱 잡히면서 지금 약간 밑으로 처졌지만 흙에 이제 잘 활착이 되면 얘가 이렇게 햇빛 보면서 올라와요. 동영상을 길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막 하루 종일 엄청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물들이 동물에 비해서 안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한 편견인 것 같아요. 엄청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보여주고 싶은 쪽으로 내가 앞에 예쁜 얼굴을 어디로 보여줄 건가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딱 창문 있는 데로 보여주시면은 얘가 그쪽 보고 딱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몬스테라 수영 만드는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공중뿌리가 나오면은 이 화분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그 지지대 역할을 해서 굳이 지지대 안 해주더라도 이렇게 서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크게 되면 1m 이상 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봉을 해서 봉을 잡고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 그래도 한 1m 이하까지는 이 공중뿌리로 얘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걸어 다니는 것처럼. 흙에다가 나오게 되면은 딱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자신만의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새 이파리가 나오고 있는데 새 이파리가 나올 때 여기서 공중뿌리가 또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여기다가 탁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갈이 하나 다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멀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위에다가 이제 예쁜 돌들, 화장돌이라고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들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식물에 따라서 멀칭을 하는 걸 다르게 해주는데 열대 식물 같은 경우라든지 이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과습이 올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멀칭을 안 해주시고 이 상토 이대로 그대로 놓고 키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흙이 훨씬 더 빨리 마르고 물을 언제 줘야 될지 흙 상태를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멀칭을 안 해줄 생각이고요. 이대로 그대로 이제 물을 바닥에 흥건히 나올 때까지 한번 쫙 주신 다음에 방근을 너무 어두운 데 두시면 안 되고요. 실내에서 어느 정도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에 놔둬도 거기는 방그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가에다가 그냥 두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번 쭉 주신 다음에 창가에다 놓고 키우시면은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또 예쁜 친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분갈이 하는 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데 준비하고 이제 치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데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분갈이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고 시작을 했네요. 얘 말고도 이제 해줄 거 되게 많은데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예뻐져요, 식물들이. 얘도 베고니아 얘는 스카피게라라는 친구인데 얘 정말 작은 데 있었거든요.
작은 데 있었는데 베고니아는 큰 화분에다가 두면은 과습이 생기기도 하고 이 잎 끝이 갈색으로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은데 여기 또 플리스볼 갈색 예쁜 화분이 있어서 심어줬더니 지금 막 노란색 꽃이 피고 아주 그냥 미모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은 확실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식물 예쁘게 만드는 법은 분갈이인 것 같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미리오클라두스라는 친구인데 연질분에 있을 때 굉장히 못생기고 신엽도 안 나다가 여기다가 분갈이 해줬더니 지금 신엽 연두색 이파리 나온 거 보이시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안개 같은 식물인데 참 예뻐서 얘도 자랑하려고 데려갔습니다. 식물을 예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분갈이니까요. 가드닝 시작하실 때 분갈이하는 방법 꼭 한번 인지하시고 용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식물도 아주 더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